기자초 만지용입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 씨가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올데스타에서 앞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가 50만 뷰가 넘고 댓글 반응만 8,000개가 넘었습니다. 저도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좀 부족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황영웅 씨의 입장문을 보면서 다시금 제 컨텐츠를 비롯해서 좀 인간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왜 잘 살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과오가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황영웅 씨의 입장문, 이미 인터넷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접하셨을 텐데, 그걸 넘어서 이 입장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황영웅 씨가 이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황영웅 씨가 25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영웅입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과, 용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용서라는 키워드는 제가 세보니까 6차례 정도 언급이 됐거든요. 일단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본인의 변명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런 일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인 거죠. 자, 황영웅입니다.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 왔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황과 잘못이 많았던 저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불거진 모든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고개를 숙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작진의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히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황영웅 씨 나이는 22살이었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검찰의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벌금형에서 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죠. 근데 황영웅 씨는 일단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고 벌금을 50만 원 냈다는 얘기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른 벌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와는 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일단락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본인이 다시금 대중 앞에서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언가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늦게나마 사과를 드리고 반성을 하겠다는 입장이 이 입장문 가장 처음에 드러난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용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와 주신 기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이후 수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이었던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도 하게 됐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본인의 잘못을 1차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본인에게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준 그런 분들께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분들이라 함은 이 논란이 불거진 지 며칠이 됐죠. 그 후에도 황영웅 씨를 지지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 과거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렀고 합의를 받고 어느 정도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를 밝혔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댓글을 써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중반 이후에는 수년간 공장에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배워왔습니다. 이 사건, 22살에 불거졌다고 했죠. 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죠.
그러나 죗값을 치렀고 이후에는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공장에서 근무하며 일을 했었다. 몇 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불타는 트롯맨에 참여하면서 이걸 완전히 그만두게 됐다는 거는 앞서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겠죠. 하지만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의 일원이 된 후에는 황영웅 씨가 본인의 주장대로 어느 정도 성실하고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가수로서의 삶을 꿈꾸게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황영웅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중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간절히 하고 싶었고 과거를 반성하며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녹화를 하면서 매 순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핑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그냥 이 문장 자체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볼게요. 일단 본인은 알죠. 본인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어느 순간 요즘 같은 SNS가 활성화된 세상 속에서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매 순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황영웅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과거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황영웅 씨가 TV에 등장하는 순간, 과거의 그 순간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시 되새김질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앞선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때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입었다는 건 검찰 수사와 약식 기소를 통해서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황영웅 씨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인데, 그분들은 본인의 피해를 주장을 했고, 이제 주장이 아니죠. 사실임이 드러났고, 이거에 대해서 황영웅 씨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대중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황영웅 씨는 일단 100배 사죄를 한다는 뜻을 밝힌다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님을 생각해 용기 내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건 제가 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장을 읽으실 분들이 각자 읽고 느낀 부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죄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황영웅 씨가 경연을 계속 이어갈까? 이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 입장문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는 제작진 여러분, 못난 놈을 형이라 동생이라 불러주는 출연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과거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력 끼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 입장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황영웅 씨는 본인이 받는 질타를 알지만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하지만 내가 혼자 부르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다.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황영웅 씨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거죠. 경연에 계속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자, 황영웅 씨의 입장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엔 누구의 입장이 중요하죠?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이 계속 황영웅 씨를 끌고 갈 의지가 있는지. 자, 제작진 입장도 곧이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황영웅 씨에 대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분들과 팬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작진이 질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사전에 이런 일을 걸러내지 못했냐?
걸러내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요즘 피지컬 백이라든지 나는 솔로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 비연예인 참가자들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없고 이걸 확인하려 든다. 그럼 뭐가 되죠? 그게 바로 민간인 사찰입니다. 결국 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없었으며 혹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면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쓰거든요. 제작진은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작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영웅 씨는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장 정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 올바른 회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제작진은 황영웅 씨를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황영웅 씨가 과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고 있고 그리고 죄송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회복을 갖도록 하겠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황영웅 씨의 하차는 새로운 국면입니다. 정상화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 완전히 판이 틀어지는 거죠. 그것보다 제작진은 황영웅 씨가 사과란 이 마당에 그럼 이 프로그램이 향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황영웅 씨가 이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기서 그치는 게 맞을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역시나 없습니다. 역시나 없어요. 다만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 시청자, 대중이 하는 건데 그 역시 각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선동해서 이쯤 되면 용서하고 기회를 줍시다. 혹은 본인이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면 이쯤에서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저에겐 그런 권리가 없고요. 저는 대중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컨텐츠는 무대중들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멘트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쯤 제시해 드릴 뿐이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황영웅 씨는 22살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약식기사로 벌금형 그리고 벌금을 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락을 지었다는 거죠. 그 후에 다시 문제 제기한 게 문제다? 아니요. 문제 제기한 건 문제 아닙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황영웅 씨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생각이 떠올랐을 거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대중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충분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쳤어요. 이거 역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황영웅 씨가 나 억울하다, 이미 다 책임졌다, 합의 본 일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전 그때는 황영웅 씨를 절대 응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태도, 자세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런데 황영웅 씨가 여기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냐고요. 만약 경연이 이어진다면 여기서 하차하면 그대로 끝나겠지만 경연이 이어진다 할 경우에는 문자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분들한테 투표를 하거나 혹은 장기적 관점으로 더 이상 황영웅 씨를 지지하지 않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연은 2번 남아 있고요. 어떻게든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는 본인의 의지를 밝힌 대로 노래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 연예계라는 곳이 정말 냉정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는 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청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국민정서법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 그가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출연한다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연이나 그 행사에 사람들이 안 가요. 에이 싫어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히 그 사람을 섭외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가수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힘이 누구한테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중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